안녕하세요. 비트잉글리시의 하나로 원장입니다. 여러분, 정부의 규제는 항상 옳은 것일까요? 본문에서 정부의 규제를 mandate라고 표현했는데요. 때로는 이런 강력한 규제가 소비자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방식이 있죠. 바로 정보 공개입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는 소비자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더 나은 의사결정을 가져오게 합니다. 오늘은 규제와 정보 공개의 차이를 살펴보면서 왜 디스클로저가 중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n important advantage of disclosure까지 문장의 주어고요. 그래서 is가 동사입니다. advantage가 문장의 주어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장점이죠. close라고 하는 게 닫는 건데 근데 그 앞에 this를 붙여서 반대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보 공개라고 여러분이 여기서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가 된 거니까 opposed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네, 여기서는 이제 뭐뭐로서 정도를 해석하시면 되겠고 더 공격적인 형태의 regulation, 정부 규제를 말하는 겁니다. 정부 규제에 그러니까 정보 규제가 여기선 동격으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죠? 정부 규제라는 좀 더 공격적인 형태의 반대 형태로서 정보 공개의 중요한 장점은 바로 이것이 굉장히 유연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존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flexibility라는 명사로 respect이라는 명사로 설명해주고 있죠. 뭐에 대해서 존중해주는 거예요? Operational free markets. 자유시장의 작용에 대한 유연성과 존중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규제를 자꾸 하게 되면은요, 시장이 자꾸 경직되고 얼어붙잖아요. 그래서 알아서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해서 알아서 시장이 움직이는 하되, 그 안에 정보를 적극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알아서 시장이 정화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텐데요. regulatory mandates, 규제 명령이라고 번역하면 됩니다. 그래서 규제성의 명령은 이런 의미가 결국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정부 규제를 말하는 거죠. 그것은 무딘 칼날과 같다. 그러니까 칼은 칼인데 무뎠다는 말이니까 별로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즉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면 그것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진 걸 볼 수 있습니다. neglect,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그 시장 안에서의 어떤 작용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작용들을 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런 다양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심각한 의도되지 않은 결과겠죠. 그리고 심각하면서도 첫 번째 형용사고요. 그 다음에 의도하지 않았으면서 두 번째 형용사고 그 다음에 adverse라고 하는 것은 역경의 고난의 역효과의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까지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For example,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nergy efficiency requirements for appliances. 가전 제품을 말하는 단어이고요. 가전제품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의 요구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 정도의 요건을 채워가지고 제품을 내놔라는 식으로 규제를 한번 내놨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아마 이런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어떤 거요? Work less well. 별로 잘 작동하지 않는 기능이 별로 안 좋은 그런 제품을 내놓거나 또는 that 이게 나왔으니까 이때 대시 지금 주어가 없는 새로 주격관계 대명사잖아요. 첫 번째 주격관계 대명사. 두 번째 주격관계 대명사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을 기준으로 두 개가 이렇게 병렬이 되고 있으면서 앞에 있는 굿즈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제품인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냐면 하면서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주어 그 다음에 삼형식 동사는 나왔고 목적 없는 거 확인되시죠?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앞에 있는 characteristics 특징을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특징이요?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진 제품을 내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규제가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의 권리를 무시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제품의 질이 떨어지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By contrast, 이와는 대조적으로인데요. 연결사 문제에 항상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는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대조하기 위해서 이와는 대조적으로라고 해석하기 위한 연결사입니다. 얘만 알고 있으면 안 되죠. By contrast 대신에 in contrast.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contra라는 말이 들어가면 전부 다 반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on the contrary라는 표현도 이와는 대조적으로라고 갈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On the other hand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손으로 표현하자면 이라는 의미에서 이와는 대조적으로 라는 의미가 되겠죠. 정보 제공은 그 앞에서 얘기했던 disclosure 대신에 information provision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것은 시장의 자유, 그러니까 선택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라고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예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자동차 제조업자들이 요구를 받는다면 뭐 하도록 했으니까 목적어가 주어가 된 상황에서 목적격 보어가 주격 보어가 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요. 오형식 동사가 수동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투부정사가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만약에 자동차 제조업자들이 투부정사 하도록 첫 번째 뭐 하도록 measure 측정하도록 그리고 publicize 공개하도록 하는 거죠. 자동차의 안전과 관련된 특징들을 측정하고 공개하도록 요구받는다면 예를 들어 이 자동차를 뭐 충돌 실험을 해서 충돌했을 때 점수가 몇 점이었고 사망률이 얼마나 됐고 이런 것들을 숫자로 표현해서 만약에 대중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면 그럼 잠재적인 자동차 구매자들은요 can trade agains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해석을 한번 해보면요. trade A against B라고 하는 건 A와 B를 저울질하면서 맞바꾼다, 절충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우려를 맞바꾼다는 거죠. 뭐에 대항해서요? 다른 특징들, 예를 들면 가격이나 스타일 같은 그런 다른 특징들과 저울질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차가 있어요. 얘는 안전등급은 5점인데 그런데 그런 만큼 뭐 스타일이나 아니면 가격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비싸요. 막 1억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B라고 하는 차는요. 안전에 대해서는 점수가 3점이에요. 그런데 가격은 예를 들어 5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소비자들은 내가 안전이 오라는 건 알겠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안전 3 정도 되는 것들을 한번 골라볼까? 이런 식으로 소비자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예시입니다. 만약에 레스토랑의 고객들이 are informed, inform이라고 하는 것이 동사일 때 정보를 제공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식당 이용객들이 정보를 제공받는다면 이때 오브는 뭐뭐에 대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The calories in their meals, 그들의 식사에서의 칼로리 양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는다면 those는 those people의 줄임말이어서요. who의 수식을 갖고 있군요. 주어가 없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 오는 거 당연히 이해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이냐면 살을 빼는 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렇다면 can make use of make use of는 그야말로 무엇 무엇을 이용하다 이런 의미죠. 그 정보를 잘 활용하게 될 것이죠. 그 다음에 콤마인지로 분사구문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living live는 떠나다 남겨두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데요. Those who are unconcerned about calories까지가 되는 거죠. those는 역시 those people의 줄임말이고 주어가 없어서 주격 관계 대명사 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걱정하지 않게 되는 거죠. 뭐에 대해서? 칼로리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영향받지 않게 되는 상태로 내버려 두다 이게 되겠습니다. unaffected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거기 때문에 PP 형태로 써야 된다는 거 반드시 주의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칼로리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면 그 칼로리 정보가 필요한 살을 빼고 싶은 사람들은 이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칼로리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은 사람들 역시 영향받지 않게 되는 다시 말하면 본인들의 선택의 폭과 자유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정보를 기반으로 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 공개라고 하는 것은 does not interfere with interfere with는 누구누구를 방해하다라는 삼형식 동사인데 여기 지금 and를 기준으로요. 첫 번째 동사가 됐고요. should even promote라고 해서 이 삼형식 동사가 두 번째 동사가 돼서 autonomy하고 그다음에 decision making이라고 하는 것을 공통 목적어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방해하지도 않고 그리고 심지어 promote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될 것인데 무엇을요? autonomy 그러니까 자율성 그리고 quality 품질이죠. 뭐의 자율성과 품질입니까? 개인의 의사 결정이 더 자율성에 맡겨지는
그리고 또 그 품질 자체도 그러니까 결정의 질도 굉장히 좋아지게 된다. 이렇게 마무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은요, 정보 공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게 첫 번째, 선택에 있어서의 유연성과 자유시장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규제로 인해서 어떤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회피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규제는 보통 굉장히 무딘 칼날과 같아서 별로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회피하는 측면에서 좋다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선택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개인의 의사결정의 어토너미, 어떤 자율성과 그 다음에 품질도 좋아진다고 했죠. 그래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요. 네, 다양한 욕구에 맞춰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one size fits all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만병통치약 같은 거거든요. 그냥 모두에게 다 통일돼 버리는 그런 규칙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로운 시장의 다양성을 존중해 줄 수 있게 된다. 그게 flexibility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규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딘 칼날과 같고 위험하다고 했었죠. 그거는 마치 선호도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별로 효율도 좋지 않은 소비자가 원하지 않으면서 작동도 잘 안 되는 그런 가전제품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소비자의 어떤 힘을 더 네, 부여해 줄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내가 안전을 주요 요점으로 두고 볼 것인가 아니면 가격이나 스타일을 볼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권한을 줄 수 있다는 선택에 대한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칼로리를 신경 쓸 건지 아니면 맛을 신경 쓸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비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측면이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개인의 어떤 선택의 자유가 높아지게 되고 그다음에 더 높은 품질의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된다. 그럴 때 informed decision이라고 표현한다는 것까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